반갑습니다. 벙콜타이어 카리스토 대표 박준균입니다. 자, 오늘은 차량 점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차를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넷 여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운전석 요 밑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는 것도 있고 BMW도 이렇게 제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면 이렇게 살짝 들면은 이렇게 코크 같은 게 있어요. 코크 같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제끼면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기 차는 남자라면은 또 차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본넷 여는 거는 한번 여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들어 올리는 거 옆으로 제끼는 거 사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한번 본넷 열어서 엔진룸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봤을 때 뭐 엔진룸을 열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차가 고장이 났는데 엔진룸을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고쳐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넷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밑에서 엔진오일 교체할 수 있겠지만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죠. 엔진오일은 뭐 키로수별로 자기가 다 미리미리 교환하고 교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워셔액 같은 거 봐야죠. 워셔액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워셔라고 적혀 있네요. 워셔 적혀 있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물 뿌리는 그 표시가 그림으로 거의 대부분 차에 모든 차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있고 차마다 좀 다르지만 요거 찾아서 워셔액을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경고등 뜨지 않더라도 워셔액 같은 거는 여유 있게 오셔서 이렇게 부어 주시면 돼요. 그냥 열고 부어 주시면 넘치면은 그냥 딱 해가지고 닫으면 돼요. 닫고 잠그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냉각수 같은 경우에도 전문 정비소에 가서 냉각수를 교환하는 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순환기가 있어서 밀어내고 교환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보충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냉각수가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약간씩 누수가 생겨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차마다 좀 다르지만 뚜껑에 이렇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면 뒤일 수 있다는 이런 표시의 기호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냉각수로 보시면 됩니다. 냉각수는 뭐 깨끗한 물을 쓴다고 정수기 물 쓰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수기 물 쓰시면 안 되고 물보다는 물은 얼 수가 있으니까 냉각수 전용 냉각수가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입차 같은 경우 차마다 냉각수 컬러에 따라서 냉각수 종류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차에 맞는 냉각수를 넣으면 좋은데 그거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얼지 않는 냉각수를 넣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그 정도? 자, 그렇다고 내가 배터리를 막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배터리는 아침에 시동 걸 때 잘 안 걸리고 하면은 긴급 출동 불러서 배터리 교환할 수도 있고 배터리 요즘에는 출장 서비스도 많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비소에 가셔도 좋습니다. 가센터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배터리 출장 써서 불러서 해라 이래버리면 섭섭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점검하고 대충 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쇼바 너트가 풀려있냐 이런 거는 풀려있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자기 차 한번 봐주시면 차가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타이어 매장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타이어 문제 있으면은 고향에 다녀오면서 큰일 납니다. 정말 미끄러질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타이어 파손이에요. 핸들 이렇게 돌려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특히 안쪽 가생이 쪽을 잘 봐야 돼요.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이 다 마모가 되어 가지고 파손하기 직전에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돌려서 자기가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마모 한계선 보는 거 이렇게 저는 설명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볼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 안쪽과 이 바닥에 홈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만 적당히 봐주세요. 왜냐하면 잠깐 고향에 명절을 세고 오는 거니까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타이어가 많이 낡고 막 갈라짐이 많고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와서 점검 다시 해가지고 타이어를 교환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봤을 때는 혹시나 이런데 이상 마모가 있어가지고 안쪽에 마모가 심하게 되었거나 철심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 두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패드 차 형태에 따라서 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후레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싹 비춰보면 각도를 이렇게 비추든가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서 보면 브레이크 패드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하기를 권장을 하지만 당장 뭐 절반 정도 있다고 해서 뭐 일주일 정도 주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 정도 혹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그 정도만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당한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점검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해야 되겠죠. 공기압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자가 정비들이 많아가지고 정기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유소 같은데 또 주유소에 요즘에 조그마한 이렇게 경정비 업체들이 같이 있으니까 가서 공기압을 충분히 잘 넣어 주셔서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